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쉬셨는지요? 전 시간에 배웠던 비디오 영상의 포맷을 배워봤는데, 비디오 포맷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제 영상의 구도. 이번 시간은 영상의 구도하고 타임랩스, 그 다음에 하이퍼랩스, 이 두 가지를 알아보고 그러고 마치겠습니다. 일단 영상의 구도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했던 사진의 구도하고 영상의 구도하고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의. 네. 그래서 비디오를 찍는 분들이 가로 구도는 굉장히 잘 잡아도 세로 구도는 약간 약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집에서나 아니면 뭐 학교든 어디든 이렇게 사진을 찍다 보면 거의 다 핸드폰 가지고 세로 구도를 찍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로 구도는 더 일반 프로들보다도 더 잘 잡을 수도 있다는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의 구도는 사진의 구도하고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영상의 구도를 한번 알아보고 그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진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뭘 얘기를 했죠? 3분할법. 이 3분할법이 어디에서나 쓰고 지금 2분의 1법이나 이 구도를 갖다가 거기다가 우리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게. 근데 영상의 구도나 이 프레임 자체는 똑같기 때문에 프레임을 정지된 상태에서 찍느냐 아니면은 움직이는 상태로 각 프레임을 연결해서 찍느냐 그 차이일 뿐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영상은 프레임이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움직이는 사진이 되겠죠. 하지만 그 반대로 사진은 일단은 스탑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의 움직이지 않는 사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영상 구도나 사진 구도나 같아요. 구도는 항상 얘기할 때마다 우리가 3분할법, 황금분할 하는데 어떤 분은 황금분할이 뭡니까? 어떤 분은 3분할법이 뭡니까? 이렇게 틀리게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근데 3분할법이나 황금분할이나 같은 얘기를 하는 거다. 제일 사진에 있어서 황금분할이라는 것은 지금 이 똑같은 이 점선 부분 나눴을 때 3 곱하기 3으로 이렇게 나눴을 때 만나는 요 중심점이 거기가 제일 피사체를 놓고 찍어야 안정감이 있다 해가지고 우리가 황금분할 선이다 얘기를 해서 황금분할이라고 하는 거고, 원래는 우리가 얘기할 때 3분할법이라고 해요. 3분할법. 황금분할은 3분할법이다. 근데 이 나누는 게 이제 지금 보시다시피 3x3, 6x4 이렇게 해서 이제 나누는 격자를 갖다가 더 나누는 거죠. 아까는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3x3로 나눴을 때는 3분할이 돼요. 이렇게. 그죠? 3분할이 됐죠? 그렇지만 여기는 6대4로 나눠지니까 4개에 6개로 나눠지니까 6분할이 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나누고 싶은 대로 나눠서 쓰면 돼요. 그건. 아시겠죠? 보통 보면은 영상 이 프레임에 옵션에 가서 보면은 격자 무늬가 그리드 라인이라고 있는데, 이 그리드 라인은 보통 이 분할법이 기본이기 때문에 거의 여기를 많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옵션에 보면 6x4도 있다는 거. 6x로 놓고 싶으면 6x4로 놓고 3분할법으로 3x3 그걸 여러분이 선택을 해가지고 놓으면 이렇게 격자가 바뀌어가지고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편한 것을 선택을 해가지고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영상은 하나의 사진을 프레임으로 여러 개 연결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열거할 사항은 정상적인 구도가 아님을 명심하고 각자 개성을 강조를 해서 창의적으로 찍은 것임을 유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분할법에 의거해가지고 각자의 개성을 따져가지고 굳이 사진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분할법을 알고 딴 쪽으로 찍으면 욕은 안 먹는다. 왜? 아는 사람들이 하니까 자기 창의적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이걸 무시하고도 찍어도 무방하다. 네.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갖다 막 찍어가지고 해놓으면 그건 욕을 먹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일단은 공부를 해가지고 그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대로 찍어도 내 창의성대로 찍지 나는 그거 관심 없어 해도 무방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 구도나 이런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갖다 했을 때에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완전 사이코네 이런 소리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무시하고 여러분들 창의성에 맞게 찍으시면 그게 그보다 더 좋은 사진이나 영상이 나온다. 예. 지금 일단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는 게 3분할 격자구도 그리고 6x4 6분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나눠가지고 쓸 수 있다. 컴포지션의 기본 대상에 눈길을 끌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빨갛게 해서 이렇게 했을 때에 지금 중심점은 여기인데 3분할법은 이 4개죠. 반절로 해가지고 잡았을 때 수평과 수직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지금 자, 수평과 수직을 맞췄을 때 나무의 중심점을 갖다가 딱 가운데다 두고 수평과 수직을 맞추니까 일단은 우리가 보기에 어때요? 깨끗하죠. 사진이 영상 자체가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맞추는 거예요. 일단은 사진이나 영상이나 수평과 수직이 이게 맞춰지면 일단은 깨끗해요. 그래서 예전에 카메라 가지고도 찍을 때 벽에 선이라든가 수평과 수직을 딴 것은 몰라도 그것만 맞춰도 깨끗하게 보인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맞춰가지고 이렇게 찍으면 되는 거예요. 자, 3분할법으로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나무를 주안점으로 해가지고 수평과 수직을 맞춰주고 6x4 6분할에서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맞춘 거예요. 아래쪽 격자에다 맞춰가지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아래쪽에다가 수평과 나무를 한쪽으로 약간 치우쳐가지고 중심점을 거기다 두고 이렇게 찍은 거예요. 왜? 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때요? 사진이나 영상이 이렇게 깨끗하게 보인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방식으로 해서 찍어도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일단은 구도를 알고 찍기 때문에 뭐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지만 일단은 기본 스타일이 이렇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지금도 반대로 이제 반분할 우리가 반절을 잘라가지고 하는 것을 2분의 1 반분할 구도라고 하죠. 반분할 구도.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반반 이렇게 잘라가지고 쓰는 거. 또 이쪽도 반반 해가지고 나눠 쓰는 거. 이것을 갖다 2분의 1 구도나 반분할 구도라고 한다. 지금 위쪽에다가 이렇게 주안점을 두어가지고 끝에를 가서 여기는 맞춘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에다가 꽃을 갖다 집어넣으니까 어때요? 안전성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도 중앙을 벗어나지 않도록 사람을 딱 안에다 넣고 이렇게 찍은 거예요. 그리고 대각선으로 이렇게 봤을 때도 딱 중심 라인에 중앙을 벗어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나무를 넣던 아니면 뭐 제가 찍는 핸드폰을 이렇게 넣고 찍었을 때 이 3분할법에 안으로 이렇게 넣고 찍으면 안정성 있게 누가 봐도 불편하지 않는 그런 사진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은 이제 광각이라고 하면 화각이 넓다 이렇게 얘기했죠. 사진 배울 때요. 자, 카메라에 광각이라고 하면은 피사체가 앞쪽으로 와지기 때문에 화각이 또 뒤는 굉장히 넓죠. 그래서 광각을 가지고 야외 촬영을 나갈 때는 뭘 찍는다고 그랬죠? 경치를 찍으려고 할 때 광각을 많이 쓴다고 그랬죠. 광각 35mm나 뭐 22mm 뭐 아래쪽을 가지고 나가면 화각이 굉장히 넓어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화각이 굉장히 넓겠죠. 그리고 배경이 멀리 이렇게 보이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넓기 때문에 아주 유리하게 야외에 나가가지고 배경이나 경치나 이런 것을 갖다가 찍을 때에는 광각을 굉장히 넓게 화각이 넓기 때문에 우선시한다. 자, 카메라에 사람을 이렇게 두고 찍었을 때 어때요? 광각이기 때문에 사람을 찍어도 뒤 배경이 굉장히 넓게 나오겠죠. 지금 이런 경우 사람을 앞에다 놓고 딱 찍었을 때 뒤 배경이 이렇게 넓게 나온다는 거. 그래서 광각이 좋은 예가 이런 식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반대로 망원이나 줌인 예를 들면 자, 줌 렌즈는 어때요? 화각이 굉장히 좁죠? 그러면 어때요? 뒷배경하고 거의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잡히는 것은 어때요? 화각이 짧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앞쪽에서 봤지만 뒷배경이 줌 렌즈이기 때문에 작게 보이는 거예요. 뒷배경이. 그 대신 뒷배경이 어떻게 되죠? 망원 렌즈이기 때문에 아웃포커싱이 돼가지고 흐릿해지죠. 이렇게. 그래서 줌 렌즈를 가지고 인물을 이렇게 찍으면은 아웃포커싱이 조리개를 확 열어주면 아웃포커싱이 잘 된다. 이렇게 흐릿하게. 그러니까 85mm 가지고 찍으면 카메라 85mm를 하면은 여친 렌즈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인물은 강조가 되고 뒷배경은 날아가는 아웃포커싱이 자동으로 되는 그런 렌즈예요. 85mm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촬영 대상의 피사체에 집중을 시켜가지고 뒷배경을 날려야 되겠다 아웃포커싱으로. 그럴 때에는 85mm나 줌 렌즈를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찍으면 아웃포커싱이 자동으로 해서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대신 화각이 좁고 배경이 작다. 줌이기 때문에. 그 대신 반대로 이 전 시간에 전에 얘기했던 광각 같은 경우에는 화각이 이렇게 떨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어때요? 굉장히 넓게 나온다. 화각이 넓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요. 지금 이렇게 보시는 얘도 지금 2분의 1 구도에다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맞춰보니까 이렇게 딱 맞았죠. 중간에 반반.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V자로 해가지고 이렇게 맞죠? 반반 2분의 1 구도로 해서 찍고 이렇게 시내 경치 같은데 이런데 찍는데 광각이 이렇게 엄청나게 유리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광각이 밖에 출사를 해가지고 나갈 때 꼭 광각 35mm나 그 아래쪽 되는 렌즈를 하나 꼭 지참해가지고 가지고 나가서 찍으면 굉장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배운 구도를 살짝 벗어나서 창의력 있게 찍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그랬죠. 그렇다고 많이 벗어나는 건 안 돼요. 네, 어느 정도껏 이렇게 적어야지 내 마음대로 찍는다고 해가지고 너무 그걸 그냥 확 완전히 다 쓸어버리고 이렇게 하시는 것도 그거 좋은 건 아니에요. 자기력도 자기력이지만 어느 정도껏 벗어나야지 많이 벗어나면 안 돼요. 지금 여기에도 이렇게 약간은 벗어나긴 했어요. 지금
이걸 보면 벗어나 가지고 가운데에다가 이 주안점을 딱 두고 찍으니까 이렇게 멋있는 사진이 나와요. 그러니까 비디오나 사진이나 여러분들이 찍기 나름이겠지만 렌즈를 또 잘 선정을 하시고 넓게 화각이 넓은 것을 찍든지 아니면 줌으로 해가지고 줌으로 잡으면 요마지게 나오겠죠. 이제 화각이 적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도 이렇게 찍어보시면 이건 찍는 사람이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진이 달라져요. 여기서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이 직접 그것을 갖다가 실제적으로 자꾸 찍어보고 연습을 해가지고 이게 되게 만들어야지. 아무리 여기에서 야 이건 이렇게 해가지고 35mm 가지고 이렇게 광각렌즈 가지고 찍어야 된다. 광각렌즈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번들렌즈 가져가 가지고 찍겠죠. 번들렌즈도 뭐 18mm짜리도 있고 하니까 가져가서 찍겠지만 이 렌즈가 없으면은 뭐 번들렌즈도 오케이. 그렇지만 하나 정도는 구입해가지고 35mm나 뭐 이런 것을 구입해가지고 한번 써보는 것도 괜찮아요. 여기에 매료되면은 자꾸 이쪽을 또 찍게 되니까 이렇게 화각이 좋은 렌즈 같은 것은 하나 구입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실 만한 그런 값어치가 있어요. 자, 지금 이제 3x3 3분할이 다시 나왔는데 3분할을 갖다가 이렇게 나눠보면 여기도 지금 이렇게 쫙 따르니까 바닥에 있는 갈대 쪽하고 한 라인에 나무까지 거의 겹쳐가지고 이렇게 줬어요.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딱 잘라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황금분할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자르기 나름이에요. 어떻게 잘라서 찍던 가운데를 뭐 자르던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점선 부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자를 때에는 6x4가 되겠죠. 네, 6x4가 되고 지금 검정 라인으로 자른다고 했을 때는 3분할법이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두 개를 나눠가지고 중심선상이 가운데 딱 찍어가지고 찍으시면 거의 실패하는 그런 사진이나 비디오가 없어요. 자, 여기 지금 이게 영상이니까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적어나. 3분할이 했을 때는 격자 혹은 6 곱하기 4 격자를 통한 지금 여기는 6 곱하기 4예요. 구도를 잡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요, 중앙에 맞추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약간 구도가 심심해집니다. 만약 조금 더 입체적인 그림을 주고 싶으시면 구도를 살짝만 틀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 같은 경우에는 나무와 하늘을 조금 더 많이 보여주고 땅은 6 곱하기 4 격자의 가장 아랫부분에 들판을 놔두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하늘과 나무만 두게 했습니다. 나무 또한 중앙에 두지 않고 약간 오른쪽에 둠으로써 조금 더 독특한 구도를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뭐 독특하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일반적인 그런 구도보다는 훨씬 더 재밌어지잖아요. 또 하나의 팁은 천천히 옆으로 이동하면서 촬영하는 패닝샷을 촬영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훨씬 더 영상이 다이내믹해지거든요. 패닝샷의 주요 포인트는요, 손떨림이 없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그 앞에 보여드렸는 이 비로를 촬영했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약간 넘어지는 듯한 모션을 취하면서 제가 촬영을 합니다. 처음에는 딱 허리를 굽히고 몸의 자세를 낮춰가지고 몸의 무게를 앞쪽이나 뒤쪽이 아닌 딱 중앙부에 쏠리게 함으로써 최대한 안정감 있게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돌려줌을 통해서 혹은 지금 이분이 유튜버에서 간혹 올려가지고 찍는데 그래도 이 사람이 굉장히 잘 찍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다가 이제 삽입을 해봤는데 일단은 아까 얘기했던 그 중앙에가 사진 3분할로 했을 때 3분할이 됐던 6분할이 됐던 가운데에 정확하게
우리가 구도를 갖다가 맞추는 것보다도 약간 움직여가지고 너무 벗어나지 않고 약간만 벗어나게 찍어도 자기의 그 창의력이 되는데, 우리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패닝샷으로 찍으라는 거예요. 그걸 패닝샷으로 그냥 딱 들고 이렇게 핸드폰으로 찍을 게 아니고, 패닝샷은 뭐예요? 내가 움직이면서 카메라가 움직여가면서 찍는 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걸 찍으면서 밑으로 싹 움직여 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편집할 때 거기를 탁 끊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찍어가지고 되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동해가지고 이런 쪽 할 때에는 하늘을 잘라서 없이고 아래쪽에 꽃을 많이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구도를 잡아주면 훨씬 편안하고 창의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니까. 자, 구도는 뭐 사진 구도나 비디오 구도나 거의 똑같기 때문에 뭐 많은 저거를 할 이유는 없어요. 사진 시간에 S자 구도나 모든 구도를 우리가 배워왔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거기까지 구도에 대해서 또 한 번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다 뭐 이거 끝나면 다시 뭐 이제 사진으로 다시 가기 때문에, 사진 기초부터 다시 가기 때문에 거기에 가면 구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하기 때문에 굳이 이 비디오에서는 똑같은 구도기 때문에 여기서는 할 필요가 없으니까 지금 3분할하고 6분할하고 이렇게 된다는 것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냥 이거 전체가 다 끝나면, 이번 학기 끝나면은 다음 학기에는 다시 처음부터 사진 기초편에서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만에 관심이 있는 보다는 그때 자세히 듣고 거기에 질문을 해가지고 그걸 습득을 하시면 사진에서 습득한 구도나 영상에서 쓰는 구도나 거의 똑같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진의 구도를 배워도 무방하기 때문에 앞전에 다 배운 것을 갖다가 여기서 구도를 또 한 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 뭐 대충 이해들 하시겠죠? 자, 이제 핸드폰, 스마트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굉장히 요즘은 스마트폰이 4K, 8K까지 지원되는 그런 앞으로는 나오겠지만 스마트폰이 사진이며 영상을 찍기에는 굉장히 적합해요. 단 문제가 되는 것은 사운드인데 사운드 이 레코딩이 조금 뭐라 할까 질이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다 갖다가 뭐 음향을 갖다 더 컨택을 뭐 좋게 하고 싶으면 거기에다 마이크를 하나 구입해 가지고 사용을 한다, 아니면 그냥 스테이지를 찍고 싶어 가지고 그냥 영상만을 원하신다고 할 때에는 무방해요. 그건 천상 음량은 다 지울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찍을 때에는 절대적으로 손떨림이 없어야 돼요. 영상은. 그러니까 만에 하나 내가 줌을 해가지고 찍을 때는 어때요? 손이 약간만 떨어도 엄청 떨리는 거. 그 대신 이 비디오에서는 그래요, 원래. 그리고 줌이 아닌 상태에서 멀리서 원경을 찍는다든가 할 때에는 약간 떨어도 표시가 안 나요, 그게. 그렇지만 줌을 했을 때는 엄청난 차이가 약간만 떨어도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 거니까 그것을 주의해서 찍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그건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서 뭐 스테이빌라이저 이 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쓸 수 있는 것을 사용을 하던 그건 여러분의 몫이고 될 수 있으면 안 움직여야 된다. 사진도 그렇고 비디오도 그렇고 웬만하면 움직이면 안 된다. 그래서 비디오 한번 찍으려고 하면 팔 떨어져 나간다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사진도 그러고 움직이면 일단은 상이 틀어지니까. 그래서 주의하시기 바라요. 자, 지금 시대에 이제 필수품인데 핸드폰이 뭐 핸드폰 없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요즘은 뭐 이제 스마트폰들이 너무 잘 나오니까 뭐 동영상이나 아니면 사진이나 카메라를 안 들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걸로 굉장히 찍으니까 왜? 카메라를 번거롭게 들고 가면 좋기는 하겠지만 카메라를 잘 습득이 안 되신 분들이 카메라로 찍으면 잘 안 나와요. 그죠? 그 대신 이 카메라는 아무나 그냥 찍으면은 잘 찍히게 특화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웬만한 사진은 다 이렇게 잘 나와요. 비디오도 잘 나오고 왜? 렌즈가 그래도 뭐 여러 이렇게 구비해 가지고 쓰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찍게 이렇게 만들어 돼 있기 때문에 웬만한 사진은 다 통용이 되게 이렇게 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 요즘에 시판되는 이 핸드폰이나 이런 스마트폰은 굉장히 화질도 좋고 동영상도 뭐 HD로 뭐 4K까지 이렇게 촬영이 가능하니까 사용자 찍기 나름이겠죠. 그것도 얼마나 잘 찍는지. 그래서 이 핸드폰으로 찍을 때 일단은 주의점을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서 지금 이걸 넣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핸드폰을 보통 저한테 어느 분들이 사진을 찍었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한테 사진을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분들이 이렇게 보낼 때 사진을 그 있는 상태로 그대로 보내면 사진이 640K 뭐 이런 식으로 보내면 그 사진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깨져나가요. 그건 작아서 쓸 수도 없고. 그래서 보낼 때 핸드폰에서 보낼 때 용량을 크게 해가지고 보내는 그 옵션에 가가지고 체크업을 해가지고 사진을 4메가나 5메가 이런 식으로 해서 크게 해가지고 보내줘야지. 안 그러면 원본을 안 보내시면은 사진이 다 깨져나간다. 그래서 핸드폰에 일단은 찍을 때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었죠. 핸드폰 찍을 때 설정을 갖다가 크게 해놓고 찍어라. 될 수 있으면. 예. 그 대신 용량은 많이 차겠죠. 그래도 어느 정도 하고 그 사진을 빼내면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용량을 높이 올려놓고 찍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핸드폰 안에 가보면 설정창이 있어요. 설정창에 가서 설정을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구입할 때 메모리 용량이 적기 때문에 뭐 32메가나 요즘 뭐 16 쓰는 사람 없겠지. 64기가 아니면 128기가 이렇게 용량이 많으신 분들은 걱정을 안 해요. 근데 32나 나는 뭐 핸드폰 뭐 그다지 필요 없어 하고 뭐 그냥 작게 사셨던 분들은 문제가 뭐냐면 자꾸 사진을 그 안에다가 넣고 빼내고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한번 찍은 사진을 계속해서 거기다가 저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때? 뭐 720 아래 뭐 420p나 영상 찍을 때 420p 아니면은 사진 찍을 때 뭐 640K 이런 식으로 갖다가 저장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고화질로 일단은 어느 정도의 메모리를 갖춰 놓고
720p 이상 풀 HD냐 1OLED냐 UHD냐 4K냐 8K냐 해가지고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최소한 미니멈 풀 HD로는 찍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뭐 초고화질 뭐 4K 이런 데까지는 신경 안 쓰지만 풀 HD 이상 위로 찍어야지 720p 아래로 찍으면 안 돼요, 영상은. 그렇기 때문에 내 메모리 용량이 몇이나 되는지 그것을 잘 보시고 찍으셔야 돼요. 거의 다 어느 분들 보면은 사진을 갖다 크게 안 찍는 분들은 메모리 용량이 풀로 찾거나 아니면 그걸 찾는 것을 걱정을 해가지고 하는데, 요즘은 핸드폰에다가 이렇게 USB처럼 껴가지고 바로 뺄 수 있게 돼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엑스트라 슬롯 삼성 노트 같은 경우는 엑스트라 슬롯이 있어서 128기가 256기가 사가지고 거기다 껴가지고 찍으면 그쪽으로 저장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찍고 아니면 영상을 넣고 내가 거기서 빼가지고 보던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연속극이나 이런 것을 뭐 어디 갈 때 잔뜩 여기다가 엑스터널 메모리에다 집어 넣어가지고 가지고 가면서 핸드폰으로 드라마나 이런 것을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엑스트라 슬롯을 사용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점은 사용자 메모리 용량이 얼마나 되나 설정창에 가가지고 체크를 해야 되고, 또한 화이트 밸런스도 맞춰줘야 된다. 화이트 밸런스 뭐죠? 컬러. 뭐 신부가 뭐 흰색의 드레스를 입었는데 누렇게 나오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화이트 밸런스를 맞춰주는. 그리고 백열등 아래에서 찍는 거냐 아니면 이 조도를 갖다가 따지는 거기 때문에 보통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오로로 돼 있을 거예요. 어떤 매뉴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분들은 그게 싫어가지고 찍을 때 백열등이면 백열등 맞추고 뭐 이 적어 있는데 귀찮기도 하고, 아마 여기에 거의다가 여러분들 핸드폰에는 오로로 맞춰져 있을 거예요. 이게 또한 720p 풀 HD 영상을 계속 찍을 수도 있지만 1OLED 고화질은 제조사가 설정에는 5분이나 10분 초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스마트폰은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 폰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은 영상이 가다가 스탑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화질로 가면은 천천히 프레임을 갖다가 만들기 때문에 1OLED나 4K 이런 데는 굉장히 용량이 커져요. 압축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조사가 설정을 5분이나 10분 정도를 초과할 수 없게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의 핸드폰을 그것을 다 저걸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메모리를, 자기에 맞는 메모리를 256, 512 막 이렇게 사면 좋겠죠. 비싸서 조금 문제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거 128이나 256이 제가 써보니까 256기가가 제일 무난해요. 그러니까 256 정도 넣어가지고 쓰시면 되고, 안 그러면 128 정도, 128기가만 돼도 괜찮기 때문에 그 정도를 넣어가지고 엑스트라 슬롯에다 넣고 쓰시면 굉장히 좋아요. 자, 두 번째 또 나왔는데, 이것은 카메라나 비디오나 똑같아요. 흔들림에 주의하자. 그러니까 사진이나 비디오를 찍으실 때는 군인이 돼야 돼. 군인이라고 하면 뭐예요? 차렷하면 움직이지 않죠. 눈 하나 깜빡 잘 안 하죠. 똑같아요. 사진은 절대, 비디오나 사진은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왜? 상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그 순간 찍는, 셔터를 누르는 순간, 아니면 움직이는 순간, 비디오는 움직이는 순간인데
꼭 그 천천히 움직이면서 이렇게 찍어야지. 이렇게 확 가면 어때요? 안 되겠죠? 비디오는 천천히 움직여야 돼요. 천천히. 그리고 비디오도 이 찍는 그 방법이 있는데, 왼쪽에서 우측으로 가든 우측에서 왼쪽으로 가든 이렇게 왼쪽에서 출발을 했으면 갔다가 여러분들 그거 찍는 거 보면 다시 또 가요. 그럼 짜증나요. 그거 편집하지 않으면. 왜? 이쪽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또 이렇게 가요? 그럼 시간도 잡아먹고 차라리 뚝 끊어가지고 편집을 할 때 여기서부터 찍어도 편집을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걸 편집을 않고 왼쪽에서 시작했던 오른쪽에서 시작했던 가가지고 이렇게 가는 법은 없어요. 왼쪽에서 시작을 오른쪽에서 시작해서 왼쪽으로 딱 가서 어느 정도 다 가서 이렇게 꼭 영상으로만 보지 마요. 보면서도 이렇게 서로가 이걸로도 보고 육안으로도 확인을 해가면서 가면 그 다음에 어때요? 백업을 해야 돼. 백업을. 네. 이렇게 갔으면 줌인을 한다든가 백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야지. 이쪽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굳이 끝까지 갔는데 다시 또 안쪽으로 가는 그 이유는 또 뭘까요? 그렇게 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시작했으면 이쪽까지 갔다. 그러면 줌인 해가지고 저 멀리 있는 쪽으로 가든가 아니면 줌아웃을 해서 쭉 해가지고 이쪽 라인에다 맞추고 백하면서 이쪽을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왜 그러냐면 이쪽이 마지막 라인을 자기가 상상을 해요. 데드라인을 여기다 잡아야 되겠다 하면 이렇게 갔으면 여기다 맞추고 뒤로 백하면 이 라인은 그냥 있고 여기만 쭉 이렇게 벌어지면서 크게를 잡아지니까. 근데 여기 갔는데 여기서 줌 하면은 보기가 싫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한쪽을 이렇게 갔을 때 이 라인에다 맞추고 거기에서 쭉 빼지면 이게 이쪽만 넓어지게 이렇게 되니까 아무 보는 사람으로서 부담감이 없이 깨끗하게 잡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왼쪽에서 뭐 오른쪽으로 가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든 딱 가가지고 이쪽 라인을 맞춘 다음에 쫙 줌 아웃을 하면 넓게 이렇게 오죠. 아니면 줌 인을 하든지 한쪽을 맞춰놓고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첫 번째는 손떨림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뭘 사용하죠? 삼각대를 사용합니다. 트로피드. 뭐 너무 싼 것을 이 삼각대를 너무 싼 것을 사면 안 돼요. 최소한 미니멈 어느 정도 좀 튼튼한 거. 이 비디오는 보통 삼각대가 중국 제품이 많아요. 중국 제품이 많은데 고급으로 가면 프랑스나 이태리께 이제 맨포드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간단하게 들고 다니는데 타이타늄이나 알루미늄이나 가벼운 걸 가지고 뭐 산행을 간다든가 할 때는 간단한 쪽으로 가져가면 굉장히 타이타늄이나 이런 것은 가볍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데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알루미늄으로 된 거 중국 제품이라도 한 50불 정도를 투자를 하면 50불 정도 투자를 하면 튼튼해요. 안 그러고 뭐 25불짜리 30불짜리 이 정도에서 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돌리는데도 삐그덕삐그덕하고 이거 툭툭툭툭 튀고 이런 결과를 초래해요. 근데 보통 우리 쓰는 그런 카메라 이런 다리 같은 거 보면은 뭐 돈천불 가요. 카메라 다리만. 근데 그런 걸로 이렇게 찍어보면 레프트 라이트를 해도 굉장히 스무스하고 딱 놔도 지가 밑으로 스무스하게 지가 움직여요. 네. 그런 식으로 이게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싸구려 쓰면은 걔들이 볼 헤드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삐그덕삐그덕해서 툭툭
이 움직이고 이런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돈을 주고 카메라 다리는 하나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보통 여러분이 사진을 하시다 보면 집에 카메라 다리가 싱글 포트 하나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죠. 거기 플러스 카메라 다리가 보통 대여섯 개 씩은 다 가지고 있어요 집에. 예.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만 조금 껄끄럽지 결국에는 카메라 다리를 야간 촬영을 하던 뭐든 사게 돼요. 사게 카메라 다리는 처음에는 중국 제품 사서 써보고 아 이거 아니네 해가지고 여러분 주머니를 털어가지고라도 사니까 굳이 카메라 다리는 내가 얘기 안 해도 그건 여러분들 목이에요. 단지 이제 카메라 다리가 구비되면 핸드폰을 갖다가 촬영을 할 때에는 또 마운트를 사야 돼요. 핸드폰을 헤드에다가 껴야 되기 때문에 그 마운트를 세트로 사가지고 그렇게 끼워가지고 사용하면 핸드폰 사용할 때는 그거 껴서 사용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비디오 올려 쓰고 아니면 카메라를 올려서 쓸 수 있기 때문에 트루피드는 이 카메라 삼각대는 일단은 스테빌라이저 움직이는 것을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투자를 하셔가지고 좋은 것을 구입하는 게 좋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상 촬영 시작 시 시작 버튼을 누를 때 제일 많이 흔들린다. 맞아요. 비디오를 갖다가 딱 뭐가 시작이 되면 그걸 버튼을 탁 누를 때 어때요? 이게 흔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 버튼 누를 때 이런 때는 미리 눌러요. 차라리. 그러면 거기를 나중에 편집해서 뚝 띄워버리면 되니까 그러고 나서 시작을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도 지금 얘기가 영상 촬영 시 1분 미만 시간을 미리 찍어서 편집 시 잘 나가는 게 한 예다.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그냥 바로 시작한다고 해서 탁 했는데 흔들렸다. 그럼 거기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써야 돼요. 그거. 그러니까 시작을 한다 이렇게 생각되면 미리 딱 눌러가지고 시작을 하면 얘는 돌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지금은 다 디지털 카메라에 디지털을 갖다가 메모리 스틱을 해가지고 이제 메모리로 요즘은 디지털 레코딩을 하는데 예전에는 8mm 비디오 테이프라고 해가지고 비디오 테이프 그리고 더 작은 거 초소형 요만한 비디오 테이프를 썼어요.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 8mm는 사장돼 가지고 거의 없어졌고 이 소형 비디오 테이프는 지금도 써요. 지금도 비디오 테이프를 쓰는데 이 비디오 테이프도 이제 종류가 있어요. 일반용이 있고 프로용이 있고 저기 철로 된 것도 있고 크롬으로 된 것도 있고 한데 늘어나기 때문에 저것은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조심해야 되는데 열 같은데 접으면 테이프가 늘어나겠죠. 그리고 단점이 뭐냐면 헤드를 닦아줘야 돼요. 비디오 헤드를. 그래야 영상도 깨끗해지고 먼지도 제거시켜주고. 근데 이것을 갖다가 보통 세 번이나 네 번 정도 영상을 찍으면 버려요. 더 이상 안 쓴다고요. 왜 그러냐면 자꾸 늘어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자꾸 여기에다가 레코딩을 하면 이 질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세 번 정도나 두세 번을 쓰면은 그냥 갖다 버려요. 더 이상 안 써요. 근데 이 테이블 예전 방식으로 해가지고 테이블을 우리가 레코딩할 때에는 1분 정도를 그냥 공회전을 시켜요. 카메라 이렇게 딱 놓고 시작하기 전에 일단 1분 정도는 그냥 앞으로 돌려놔요. 그냥 계속 찍어가지고 식하기 전에 1분 정도를 돌려놓은 어떤 분들은 3분 정도 돌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3분을 돌리는 이유가 앞부분이 잘 안 돌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실패할 확률도 있기 때문에 앞부분 3분을 허비시키는 거예요. 보통 이게 4분이나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앞쪽에 어느 정도 되고 64분 중에서 64분을 다 쓰냐 중간에 한번 갈아요. 이거 한 35분 정도 찍으면 딱 빼고 딴 놈을 집어넣어요. 두 개 시커면서 빨리 집어넣어 가지고 잘리는 부분은 상관없어요. 거의 눈치 봐가지고 딱 돌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찍어가지고 앞부분을 그 다음 3분이나 1, 2분 이렇게 지난 후에 거기서부터 레코딩을 하기 시작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편집해가지고 끊지 않을 적으면 조심해서 눌러가지고 그냥 사용을 하되 안 그러면 편집을 하면서 끊고 아니면은 그냥 써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이 이제 거의 사장됐어요. 이것도 더 이상 이 테이프용을 지금도 쓰시는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는데 저 같은 경우도 테이프를 굉장히 많이 사놔가지고 이 테이프가 필요하신 분들은 얘기하면 내가 그냥 드릴게요. 박스도 있어요. 박스도 집에 집 청소를 하다가 이거 버릴까 말까 하다가 아까워가지고 그냥 놔뒀는데 혹시 아직도 테이프를 쓰시는 분들 있으신 분들이 그 테이프 필요하시면 사지 말고 저한테 얘기해요. 좋은 테이프들이 가지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냥 드릴게요. 그리고 요즘은 이걸 안 쓰고 거기다가 디지털 메모리 카드를 쓴다는 거. 그러면 아까 그런 테이프는 일단 비디오로 레코딩을 이제 할 거 아니에요. 레코딩을 해서 이걸 가지고 가가지고 테이프를 여기다 끼워가지고 컴퓨터에다 연결을 해요. 하이스피드 139 1394 팟이 있어요. 컴퓨터 뒤에. 이게 이 라인을 갖다가 연결을 해가지고 1394로 해가지고 이제 캡처를 해서 컴퓨터에다 넣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은 여러분이 카드를 사가지고 1394 카드를 사가지고 컴퓨터 뚜껑을 열고 거기다 끼워 넣은 다음에 비디오 아웃풋에서 컴퓨터 인풋으로 넣고 이게 만약에 40분 찍었다 그러면 40분을 캡처를 하셔야 돼요. 아니면 거기서 아예 잘라버리던가 40분을 여기다가 컴퓨터에다가 그 시간만큼 여러분이 40분을 찍었으면 40분 1시간을 찍었으면 1시간을 이거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봐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기에서 편집을 아예 자를 것을 자르던가. 근데 여기서 잘라가지고 하다가 이게 잘못돼가지고 테이프나 이런 게 자꾸 섰다 가면서 손상을 입을 수가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40분 찍었으면 40분을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로 캡처를 해가지고 집어넣는 게 훨씬 유리하다. 그래야 테이프가 손상이 됐어도 그냥 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컴퓨터에다 넣고 거기에서 자르는 게 굉장히 훨씬 나아요. 편집 프로그램을 해서 자르는 게. 그러니까 40분짜리 아니면 또 30분짜리 두 개를 찍었다. 그러면 40분짜리 넣고 30분짜리 넣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집어넣은 다음에 편집할 때 필요한 부분만 쓰고 나머지는 잘라서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편집을 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지금 이런 방법은 지금 옛날 방식이에요. 근데 요즘 방식은 컴퓨터에다가 리더기에다가 갖다 꽂으면 어때요? 딱 그 모니터에 나타날 때 이것이 다 뚝뚝 끊겨가지고 나오죠. 파트별로.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세상에 지금은 이 캡처 카드를 쓰는 그런 시대는 이제 갔다는 얘기지. 근데 어쩔 수 없이 예전 비디오 카메라를 쓰시는 분들은 이 방법을 쓰셔야 돼요, 무조건. 예. 이 방법을 써야 되는 거예요. 요즘 이제 비디오 카메라 가지신 분들은 메모리 카드로 하기 때문에 이 방법은 안 쓰죠. 그냥 바로 메모리 리더기에다가 갖다가 메모리 카드를 딱 꽂아가지고 그냥 집어넣으니까. 그 차이가 다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방식은 예전 방식, 이 방식은 현재 방식. 예. 그렇게 해가지고 편집을 안 해서 컴퓨터로 이제 뭐, 베가스나 파이널 컷이나 파워 디렉터나 이런 거, 프리미어나 이런 거 가지고 구동을 해가지고 거기서 잘라가지고 이제 여러분 창의적으로 어디를 어떻게 자르고 어디를 넣을 것인지 그 순서대로 해가지고 딱 저장했다가 그렇게 해서 편집을 해가지고 하나로 만들면 하나의 영상물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카메라도 오래 산 거, 그리고 내년에 새로 나오는 모델, 이게 자꾸 구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카메라를 사던 비디오를 사던 다 좋은데 그것을 갖다가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 쓰면은 나중에 비싼 카메라도 그만큼 썼기 때문에 아깝지가 않아요. 근데 비디오 카메라나 아니면 카메라를 사가지고 많이 찍지도 않고 집에다가 잘 이렇게 모셔놓으신 분들, 나중에 그거 구닥다리 되면은 그 쳐다도 안 봐요, 그거. 그렇다고 해서 그거 갖다가 어디다가 팔라고 보면 뭐 나야 3,000불 주고 사고 뭐 했지만은 팔라고 보면 500불도 안 주려고 그래, 그거. 그러니까 여러분 장롱 속에나 집에 가지고 계신 이 카메라들 자꾸 연습해가지고 그놈으로 연습도 하고 찍어보는 게 굉장히 이득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거 뭐 갖다 버릴 저거는 아니잖아, 아까우니까. 그러니까 연습을 해봐, 연습을. 그리고 카메라가 예전 거하고 지금 거 그렇게 비교를 해보면 요즘 것이 옵션이 많아요. 그러니까 찍어서도 뭐 요즘은 바로 그 자체에서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파일을 보낼 수도 있고 이런 옵션이 옛날 거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어느 정도 되면은 다시 또 이코이먼을 구비해가지고 사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여러분 몫이에요. 나는 그냥 이 방식으로 할래 하면 옛날 거 쓰시는 방법이 있고 아닌 분들은 그냥 사가지고 쓰는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분 몫이에요. 누구 몫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옛날에 이렇게 캡처를 해가지고 뭐 옛날도 아니에요. 뭐 한 2년, 2, 3년 전이니까 그러다가 디지털화가 되다 보니까 완전히 구닥다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카메라도 집에 있는 거 가지고 항상 가지고 나가서 공원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자꾸 다니면서 찍어보고 해야 습득이 되고 굉장히 나중에 새로운 카메라를 사도 빨리 유수들을 시킬 저희가 굉장히 찬스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자꾸 연습을 해봐요. 그게. 자, 세 번째, 촬영 전에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그냥 막 관심도 여러분들은 다 이제 배웠잖아. 카메라 산에 가가지고 찍을 때 그냥 놓고 그냥 팍팍 찍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가지고 담배 피시는 분들은 담배도 한 대 펴가면서 생각도 좀 해보고 어떻게 찍으면 이게 잘 나올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봐요. 어떻게 찍으면 더 멋있을까? 이 나뭇잎이 여기 하나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넣고 찍을 것인가?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하고 찍어보면 돼요.
근데 전혀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찍는 거지. 실내 오면 빛이 어디가 밝은지, 어디서 찍으면 어떻게 밝게 나올 건지, 빛의 흐름을 보라는 거예요. 흐름. 뭐 여기에서 지금 빛이 조명이 내려오는데 여기 서가지고 이렇게 찍어야 되겠어요? 거기는 딴 사람들 세우고 자기는 빠지는 거예요. 조명 아래에 서 있으면 안 돼. 원래 사진이고 비디오든. 왜? 조명 위에 있으면 얼굴이 나가요. 보통적으로. 근데 이렇게 봐가지고 조명이 있는데 왜 거기에 딱 써요? 더 잘 밝아서 더 잘 나올 것이다? 절대 안 해요. 조명이 위에 서 있으면 여자들 같은 경우는 조명이 위에서 이렇게 얼굴을 비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다크서클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가지고 조명이 있으면 특히 여성분들은 피해가지고 딴 사람 쓰게 만들고 자기는 그 조명을 피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조명이 얼굴을 비춰대면 자기만 환하게 해가지고 여기만 나가요. 그건 어떻게 밝게 찍은 것은 사진은 픽스가 잘 안 돼요. 어둡게 찍은 것은 밝게 할 수가 있지만 밝은 사진을 갖다가 어둡게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거 고치기도.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가지고 밝은 데다 단체 사진 찍는데 졸업사진을 찍는다든가 세미나 끝나고 이렇게 같이 찍자고 할 때 이렇게 쳐다봐서 조명빛이 밝다 그러면 약간 옆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찍는 게 훨씬 잘 나온다. 네? 아시겠죠? 항상 그걸 명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 번째, 촬영 전에 그 실내의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을 봐가지고 빛의 흐름이 어디로 이게 비치는지. 야간 촬영도 역시 일반해요. 윈도 진열장 같은 데에서 빛이 있는 데와 없는 데와 이게 사진 찍을 때 굉장히 차이가 무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빛이 있는 쪽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 촬영할 때 카메라 보면은 후레쉬를 갖다가 직접 이렇게 안 쏘잖아요. 바운스 시키잖아요. 뭐 여기가 굉장히 높다 보면 이게 바운스가 안 오겠지만 보통 지금 이런 높이, 예? 이런 높이 되면 바운스 시켜요. 그러면 여기서 카메라가 이게 이렇게 움직이죠. 후레쉬가. 자, 이렇게 놓고 직접 때리면 어때요? 이게 환하죠. 그러면 사진에 묘미가 없잖아요. 밝아지니까. 그래서 얼굴을 직접 안 때리고 바운스를 시키는 거예요. 자, 바운스를 시키면 이렇게 생긴 것을 위로 이렇게 했는데 여기를 맞고 저 사람한테 갈 수 있는 그 각도를 보는 거예요. 아니면 차라리 위로 이렇게 때리던가. 위로 때리면 골고루 빛이 분포가 되니까. 안 그러면 후레쉬를 갖다가 앞에다가 플라스틱 끼는 게 있어요. 흰색과 약간 옐로빛이 있고 푸른빛이 있고 세 개의 종류가 있는데 디퓨셔라고 해가지고 플라스틱으로 해가지고 후레쉬 빛 나오는 데다 이렇게 껴가지고 찍는 거. 딴 디퓨셔는 또 천으로 된 게 있어요. 천으로. 근데 천으로 된 것은 거의 사람들이 잘 안 가지고 다니기가 불편하고 하기 때문에 플라스틱으로 된 것을 갖다가 약간 노란 것을 끼던가 파란빛을 파란색은 거의 잘 안 써요. 약간 노란색하고 흰색을 많이 쓰는데 플라스틱을 디퓨저를 쓰는데 한 10불 정도면 살 거예요. 그래서 사람 얼굴을 이 화감을 갖다가 중요시 하시는 분들은 약간 그 얼굴빛을 끼워가지고 노란색을 끼워가지고 쓰시면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보통적으로 흰색 플라스틱을 디퓨저를 껴가지고 바운스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보편적으로 그 근처가 전체가 환하기 때문에 훨씬 낫다. 그렇게 해가지고 찍으면 훨씬 낫지. 안 그러면은 어때요? ISO를 올려가지고 사진을 찍으면 뒷배경이 밝아지기 때문에 차라리 프레쉬를 안 쓰고 초를 좀 낮춰가지고
ISO를 올려가지고 찍는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낮추면은 80이나 60 이런 식으로 가면 굉장히 밝아지고 컬러도 틀려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잘못하면 사진이 상이 흔들려서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게, 초보자들은 보통 80초 아래로 내려가지 말아라, 실내에서. 그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상이 흐트러질까봐. 근데 실제적으로 많이 흐트러져요. 그러니까 그걸 참 조심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촬영 전에 핸드폰 설정이 끝나면 빛을 보고 구도를 일단 잡고 핸드폰을 약간씩 움직여봐요. 빛에 따라 화면이 틀려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씩 움직이면서 어디가 잘 나오나 보면 핸드폰 직접 보잖아요. 직접 보면서 미러레스니까 결국에 핸드폰도 이렇게 화면을 보면 여기는 잘 나오고 여기로 가니까 어두워지고, 여기로 잘 나오는데 이쪽에서 찍으니까 선명도가 깨끗해지고 어두워지고, 이걸 빨리 느낄 수가 있잖아요. 미러레스로 보니까 핸드폰은. 그러니까 화면의 밝기나 선명도에 따라 가지고 이 빛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핸드폰을 가지고 이쪽 저쪽을 보시면 훨씬 유리하다. 왜? 빛의 반사각도나 각도며 이런 것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차이가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결혼식장에 가든 뭐 어디 식당을 가든 뭘 찍을 때 딱 봐가지고 흔들어 보세요. 약간씩 이렇게 움직여 보면 밝고 선명해지는 데가 있고, 아니면은 어둡고 잘 안 나오는 데가 있어요. 흐릿하고. 그러니까 빛에 따라 가지고 그 각도를 봐가지고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딱 찍고, 그렇지 않으면 손으로 가운데를 톡 쳐가지고 초점을 모아가지고 찍어주는 게 최상의 카메라 찍는 법이에요. 그게 핸드폰.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핸드폰으로 그냥 사진을 찍을 게 아니고 감각적으로 찍어야죠. 사진도. 그래야 핸드폰 사진을 찍었는데 아우, 저 사람 사진 잘 찍어, 이런 소리를 들어야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무턱대고 찍을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감각적으로 찍을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시간에는 이제 타임랩스를 배우는데, 타임랩스라는 건 뭘까? 타임랩스는 시간을 압축시켜가지고 저속 촬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프레임 캡처를 도는 시간보다 늦춰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나중에 어떻게 돼? 굉장히 빨리 돌죠. 정상적으로 이렇게 돌리면. 그래서 우리가 영상이나 아니면 데스밸리나 이런데 별이 쏟아진다고 그러죠. 그런데 가만 막 별이 싹 도는 영상 같은 거 있죠. 그것을 갖다가 찍는 게 타임랩스예요. 타임랩스. 그러니까 시간을 압축시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반대로 하이퍼랩스라고 또 있는데, 하이퍼랩스는 고정된 피사체를 카메라가 움직여서 찍는 것을 하이퍼랩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움직여서 찍는 걸 하이퍼랩스라고 하고, 시간을 압축시켜가지고 저속, 그러니까 찍히는 그 타임 프레임보다도 더 천천히 찍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타임랩스고 하나는 하이퍼랩스다. 이것을 오늘 배우셔가지고 직접 한번 야간에 뭐 얼바인 같은 데는 굉장히 공기가 깨끗하니까 별도 잘 보이고 하니까 그런 것을 갖다 계속해서 이렇게 시간을 압축시켜 찍어가지고 저속으로 찍으면 그게 이런 식으로 변해요. 자, 타임랩스라는 시간을 압축시켜가지고 찍는 기법인데, 지금 이렇게 별자리가 뱅뱅 도는 아주 멋있는 이런 사진, 비디오 이렇게 찍는 게 타임랩스다. 이렇게 뭐 자동차의 헤드라이트 불이라든가 이런 거
타임랩스는 카메라를 한 곳에 고정시키고 한 곳을 계속해서 촬영하는 기법. 그러니까 볼리비아 같은데 소금밭 같은데 가가지고 딱 카메라를 비디오를 딱 고정을 시키고 다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하늘을 쫙 찍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나중에 찍어가지고 타임랩스로 이걸 딱 찍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별빛이 팽팽 돌겠죠. 그렇게 찍는 기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천천히 움직이는 배나 다른 피사체를 패닝 기법 아시죠? 사진할 때 배웠죠 우리 패닝 기법. 피사체를 따라가면서 찍는 움직이면서 같이 움직이는 거죠. 같이 움직이면서 찍는 게 우리가 패닝 기법이라겠죠. 패닝 기법으로 영상을 찍은 후 빨리 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네. 천천히 찍은 걸 빨리 돌리면 엄청 멋있게 돌겠죠? 똑같아요. 이 기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아니면 하이퍼랩스 하니까 저게 뭘까? 여러분들이 비디오 TV 영상에서 많이 접해서 구경을 하셨을 거예요 이게. 네. 여기서 그냥 지금 얘기하니까 타임랩스가 뭐지? 자, 타임랩스가 지금 보시는 이 영상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구름이 한 곳에다가 집중을 시켜놓고 구름을 갖다가 이렇게 움직이게 계속해서 움직이게 하는 게 이게 타임랩스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배를 갖다가 이렇게 찍을 때 저 멀리 있는 배를 지금 찍고 있어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 십자가 모양 이곳을 딱 정해서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이 핸드폰을 여기다 찍어줘야 되겠죠? 거기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가지고 배를 갖다가 계속해서 찍는 거예요. 가는 대로. 이런 식으로 배를 계속 격자와 맞춰서 계속해서 따라가면 어떤 영상이 완성될까요? 네, 이렇게 스무스하게 움직이는 굉장히 타임랩스 영상이 완성됩니다. 쫙 가죠. 네,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찍는 게 타임랩스. 이 영상은요, 지금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십자가의 격자를 맞춰서 걸어가면서 찍는 하이퍼랩스 영상인데요. 네, 조금씩 흔들림이 있지만 나중에 결과물을 보면 괜찮은 영상이 찍혀 있을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영상 많이 보셨죠? 이게 바로 이제 하이퍼랩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셔야 될 게 타임랩스 뭐 거의 뭐 대충 아셨어 이제. 타임랩스하고 하이퍼랩스하고 이렇게 찍는 법이 이렇게 찍는 것이 그렇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은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다시 타임랩스 여기에서부터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다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이거 배우셔가지고 한번 찍어보면 굉장히 멋있어요. 실패했다고 해서 부담감 가지실 필요는 없고 자꾸 이렇게 해보시면 굉장히 여러분이 멋있는 사진을 찍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야경 사진을 갖다가 찍을 때 누가 야경 사진을 찍는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는데 사진이 많이 안 늘고 하다 보니까 야경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초보자들이 야경 사진을 많이 찍는다고 그랬죠. 좀 이렇게 막 오래 되신 분들은 야경 사진 잘 안 찍어요. 근데 이제 야경 사진이 초보자들이 잘 찍는 이유가 어떻게 하라고 딱 공식이 나와 있어요. 공식이. 야경 사진에 공식을 갖다가 그대로 적용을 하면 진짜 프로보다도 더 멋있게 찍어요. 굉장히 멋있게 밝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여기서 맨날 이렇게 알려줘도 직접 해보는 거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그것을 갖다가 찍어보고 안 되는 것을 자꾸 해보고 하다 보면 그게 바로 여러분들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자꾸 집에서 카메라 장롱 속에 있는 거 꺼내가지고 연습을 해보시고, 또 이런 것은 핸드폰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자꾸 연습을 해가지고 찍어서 친구들 이렇게 찍어주고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아, 쟤 사진 잘 찍어. 쟤 데리고 가야 돼. 네. 사진 못 찍는 사람 안 데리고 다니려고 그래요. 왜? 가가지고 그걸 찍어주면 지네 사진이, 간 사람들 사진이 살아남아요, 그건. 근데 사진 못 찍는 사람 데리고 가가지고 찍으면 아무 무의미한데 그 사람 왜 데리고 가겠어요? 안 데리고 가요, 절대. 그거 보러 우리가 뭐라고 해요? 똥손이라고, 똥손. 똥손 친구들은 어디 사진 찍으러 가는데 절대 안 데리고 가려고 해요. 나는 걔를 열심히 찍어줘가지고 사진이 걔는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나도 한 장 찍어달라고 줬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찍어줬는데 완전히 개판으로 찍는 거예요. 한쪽으로 몰린다든가 흔들려가지고 완전히 개판 만들어 놓고 이 삐뚤게 찍어 놓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 사진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꾸 연습을 해가지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어울려가지고 찍는다든가 해가지고 여러분만의 그 창의적인 사진을 찍어보시면 좋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타임랩스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